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들이 또 늘었어요. 참 신기한데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은 따로 이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편집을 개같이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세 번째 영상은 좀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기쁩니다. 그리고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현재 구독자가 몇 명인지를 좀 표시를 좀 해보려고요. 매 영상마다 이 구독자 수가 몇 명이나 올라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위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락스썰. 네. 왜냐면 최근에 소고기집에 갔는데 고기판이 이렇게 있으면 고기판 안에 연기 덜 나라고 이렇게 물 이렇게 옆에 이렇게 쓱 이렇게 뿌려놓는 거 아시죠? 그 물을 뿌릴 때 거기에 물통을 락스통으로 쓰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분명 있죠. 락스통 안에 락스가 담겨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 없나? 고기를 먹고 이제 일어나기 직전 그걸 발견했는데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락스에 대해서 위험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마침 이게 보여서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들 아시죠? 락스는 좀 위험한 거. 이거 다음에 유한락스에서 남긴 답변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죠. 제목은 락스 3리터 끓인 썰.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을 퍼온 것 같아요. 락스 3리터 끓인 거 경험해본 썰 푼다. 크크크크크. 자, 읽어볼게요. 락스를 한 번도 아니고 살면서 두세 번 끓여봐서 진짜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았는데 뭘 두세 번이나 끓여봐? 우선 첫 번째 썰부터 풀어봄. 사실 이건 끓여보는 건 아니라 간접 경험이라 좀 짜칠 텐데 그래도 풀어봄. 때는 봉사활동 시간이었는데 알다시피 중고딩이면 봉사 시간에 음으로 채워야 하는 그런 게 있잖아. 많이 할수록 가산점도 붙고 상도 주고. 봉사 내용이 전국에서 기부받은 구호물품, 음식은 제외, 이런 낡고 먼지 쌓인 지하창고 같은 곳에 보관해뒀다가 이제 반출하거나 대량으로 풀어서 기부할 일 있음 다시 푸는 그런 거였음. 근데 시청이었나 구청이었나 암튼 좀 높은 곳에서 조만간 시찰 한번 하러 온다는 거야. 마침 그날이 물건 반출일이다. 최대한 물건 추락에 쌓아놓고 반출하고 빈 공간 많을 때 청소하자는 플랜이었음. 나랑 다른 담당자인 아지매랑 청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아지매가 락스를 끓이면 먼지도 사라지고 여기 소독도 되지 않겠냐는 미친 발상을 한 거임. 씨발, 아지매 괜찮겠어요? 위기 탈출 넘버원인가 뭔가에서 락스 끓이면 뒤진다는데요?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괜찮다 불붕아, 락스 좀 끓인다고 사람이 뒤지겠노. 여기 마실 거 하나 줄게. 난 락스 좀 끓이고 있을 테니 너는 이걸로 락스 한 병 정도 근처 마트에 사와라 하며 돈을 주심. 그렇게 나는 돈 받고 근처 대형마트에서 락스를 사가려고 길을 걸었는데 아무리 들어가려 해도 씨발 난생 처음 맡아보는 가스실도 울고가 냄새 때문에 5초만 들어가도 아까 먹은 오뎅이랑 튀김이 역류하려고 하는 거임. 좋됐다. 폰도 안 들고 있는데 씨발 어쩌지? 하며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지나가는 건장한 아저씨 아줌마들 붙잡고 아저씨 아줌마 저기 좆된 것 같아요. 저기 아주머니가 락스 한두 통을 넣고 끓였는데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나서 못 가겠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붙잡으니까 아줌마들은 사색이 되면서 미쳤냐면서 119에 신고하고 아저씨들은 옷으로 코 막고 지하 창고로 돌진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함. 그렇게 119 소방대원들이 와서 처음에 그냥 락스 깔아놓고 방치했다가 어지럼증 호소로 생각하고 들어가려다 씨발 미친 약품 냄새랑 내가 락스를 한 3리터는 끓였다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같이 다 이 표정이 돼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진입함. 그렇게 아지매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급대원의 3대1 마크를 받으며 119에 실려갔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아지매의 소식은 더 이상 못 들었음. 지하창고는 미친 유독가스 때문에 아예 폐쇄가 되었고 내 봉사활동 시간도 기대시간 28시간에서 0시간이 되어버림. 아지매는 실려가서 생사도 모르고 트럭 타고 갔던 담당자도 뒷수습하고 창고조차 폐쇄가 되어서 처리를 못해준다고 했었나? 이거 엄마한테 얘기 안 해서 아직까지 부모님도 모름. 와, 개소름이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옛날 부모님들은 이거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진짜 이거 개무섭다. 이거 글은 좀 그냥 재밌게 썼는데 근데 이 새끼는 하는데 살면서 두세 번을 끓여봤대. 이건 첫 번째 이 냄새를 알면은 두세 번째는 못하지 않나? 일단 그런데 여기서 옛날에 유한락스 거기서 답변 준 거 나폴리탄 같은 느낌이던데 그거 한번 볼까요? 유한락스 사용법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 유한락스에서 답변한 거 맞아? 일단은 읽어볼게요.
자, 질문을 했어요. 락스를 가열한 채 깜빡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렸고, 내용은 락스를 끓였는데 깜빡해서 온 거실이 락스 수증기로 뒤덮였습니다. 허씨, 개빡세네. 곧바로 환기를 시키고 약 9시간 동안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방문은 닫아놔 방 안까지는 그렇게 락스 냄새가 배진 않았으나 거실에는 아직까지 락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직까지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어떠한 대처를 취해야 좋을까요?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으나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간다면 어느 병원이 좋을까요? 락스 냄새가 언제쯤 돼서야 지워질까요? 혹시라도 가습기 혹은 에어컨, 공기청정기를 켜놓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도대체 뭐 하면 락스를 끓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답변 글이 달렸는데, 땡땡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유한락스를 기이하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제품의 문제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저희의 책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저희의 책임 범위와 무관하게 도의적 차원에서 저희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안내를 잘 보시고 땡땡님의 권한과 책임으로 직접 현명하게 상황을 개선하세요. 개선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일반 생활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은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지뢰밭을 지나서 낙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아니 비유법 보소. 저희가 제품 용기의 라벨과 이 홈페이지에서 안내드리는 권장 사용법과 주의사항은 지뢰밭이 표시된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를 벗어나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저희도 모릅니다. 그런데 땡땡님께서는 단순히 지도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고 마치 지뢰를 밟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저희도 예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매우 특이하고 극단적인 오남용을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오남용 사례를 상담했지만 상당히 더운 초여름 오후에 밀폐된 실내에서 유한락스를 펄펄 끓이셨다는 주장은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확률적인 오남용의 범위도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없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쿠션 멘트를 그냥 쿠션을 막 12단으로 쌓았어. 음주운전이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는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안내는 해당 사고는 자동차의 품질이나 특성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고 다음부터는 애초에 음주 혹은 미숙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다는 점과 연관지어서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니까 그 가이드라인에서 너무 벗어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원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락스의 품질과 특성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고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밖에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땡땡님의 이 기이한 행동을 저희에게 문의하지 말고 땡땡님께서 직접 알아내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제 땡땡님이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임상실험밖에 없겠죠. 아래의 정보를 살펴보시고 직접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락스를 끓였는데 깜빡해서 저희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신 심정은 짐작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조사의 주의사항을 모두 외면하고 극단적으로 가열한 물질은 더 이상 유한락스가 아니고 땡땡님께서 직접 제조하신 저희는 성분을 모르는 어떤 인공화합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내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지금이라도 제품 라벨에 인쇄된 기본적인 주의사항이라도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냉수에서 사용하시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셨죠? 냉수에서 사용하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 책임 아닙니다. 땡땡님께서 스스로 조정하신 극단적인 오남용 상황을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밤새 술을 마시다 깜빡해서 운전했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반드시 상온에서만 사용하셔야 하는 살균 소독제인 유한락스를 애초에 왜 끓이셨는지는 땡땡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즉각 중단하셔야 하는 극단적인 오남용 행위입니다. 애초에 백해무익한 오남용을 감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남용 행위를 감행한 것을 깜빡 잊었다는 과실 요인은 고려하실 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락스를 비롯한 모든 살균 소독제를 직접 가열하면 안 되는 자세한 이유를 아래의 페이지에서 살펴보시고 이후에 대처 방안을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세 번째, 온 거실이 락스 수증기로 뒤덮였습니다. 지금은 초여름입니다. 유한락스를 직접 가열하는 오남용과 무관하게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많은 분들이 거실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있어도 더위를 느끼는 계절에 증기가 가득 차도록 밀폐하신 거실에서 유한락스 원액 혹은 희석액을 펄펄 끓이시면서 실내에 증기가 가득 차는 것을 지켜보시다 불현듯
유한락스가 독성물질이라는 공포를 느끼셨다는 것 같습니다. 이분 상담을 많이 하셨네. 상담 만렙.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조성하신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저희에게 설명하지 말고 직접 검토하고 반성하셔야 한다는 점에 모쪼록 공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니까요, 이게 다 창문 열어놨을 텐데 이때가 2021년이잖아. 대부분 뭐 창문 열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아니 그것도 그 뭐 어떤 그 장치로 빼내야 되는 거 아닌가? 집진기 이런 걸로 그냥 창문 열어버리죠. 그냥 걔 멍청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 만약 혹시라도 충분한 환기 방안을 확보하지 않으시고 유한락스를 직접 가열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제품 라벨에 인쇄된 기본적인 주의사항이라도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락스 수증기라는 주장에는 저희는 안타깝게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한락스 원액의 95%는 수증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유한락스 원액을 실험실에서 가열하면 산소 기체와 수증기가 배출되면서 빠르게 소금 결정으로 전환될 뿐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희의 예상과 뛰어넘는 기이한 오남용을 감행하신 상황에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직접 가열 상황과 뭐가 갖고 다른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땡땡님께서 직접 알아내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더하여 지금이라도 제품 라벨에 인쇄된 기본적인 제품 정보를 살펴보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락스 냄새. 만약 혹시라도 락스 냄새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단어만 기억하셨다면 아래의 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유한락스 원액은 무색, 무취에 가깝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좀 락스 냄새가 나는데, 뭐 무색은 무색이라도 무취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락스 냄새 다들 아시잖아요. 그 락스 냄새. 저희가 억울한 단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살균 소독제인 유한락스가 무색 무취에 가깝다는 것을 모르시거나 외면하시면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금처럼 위험할 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극단적인 오남용 상황에 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변하신 분이, 질문 주신 분을 그냥 개 멍청한 사람으로 보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네요. 아직까지 락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유한락스 원액을 직접 가열했더니 거실에 클로라민 냄새가 가득한 현상은 저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정보는 최선을 다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추가의 논의는 아래의 이유로 저희가 정중히 거절하는 점을 미리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땡땡님의 상황 해결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땡땡님께서 정말 집중하셔야 하는 개선 행동을 즉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경고한 주의사항을 모두 외면하시고 적극적으로 조성하신 성분 미상의 화학물질 혹은 그 물질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된 위해 가능성은 저희와 무관합니다. 저희와 무관한 성분 미상의 화학물질에 의해 가능성 혹은 구제 방안을 저희에게 문의하셔도 저희는 알지 못해 안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엄청나게 방어적이야. 우리랑 관련 없고 우리랑 관련 없는 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멍청한 작성자한테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살짝 걱정도 해줘요. 뭐 감정은 없는 걱정이지만. 클로라민 냄새가 근데 뭐지? 클로라민은 암모니아와 염소가 반응해 생성되는 무색의 결합 염소 소독제입니다. 이거는 수돗물 살균 및 유기물 산화에 사용되며 기존 염소 소독보다 소독 부산물 발생이 적어 대체제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수영장 등에서는 특유의 냄새와 눈 호흡기 자극을 유발하고 과다 노출 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안 쓰는 건가? 있다. 그게 클로라민 냄새구나. 그 클로라민이 그 수영장 냄새네요. 물속 유기물과 반응하여 살균 작용을 하며 냄새의 주 원인은 염소와 오줌, 땀이 반응해 생성되는 클로라민입니다. 그 클로라민 냄새가 수영장 냄새네요. 그렇게 해서 오늘 글 두 가지를 좀 봤는데, 아무튼 락스 사용을 좀 화장실 청소하시다가 락스 쓰실 때는 냉수로 무조건 헹구시고 따뜻한 물로 하면 좀 더 살균 효과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뜨거운 물을 쓰시면 백해무익한 오남용을 감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뜨거운 물을 쓰지 마시고 차가운 물로 냉수로 해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